덜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난 내 식당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 근데 저 사람이 해결할 것 같아. 그러면 질문하세요. 제 말을 듣고 질문하세요. 여기 무언가 얻고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살아야 남도 있는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시간을 늘려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섹션은 이제 감칠맛과 삼위의 완벽 이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인간은 미각수용체라는 게 있죠. 그래서 5가지, 현재까지 밝혀진 건 5가지의 미각수용체가 우리 혀에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견된, 최근이지만 1900년이죠. 네, 감칠맛. 이렇게 해갖고서 5가지 이제 미각수용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매운맛이 미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온도 수용체이자 통각 수용체이죠. 미각 수용체 아니죠. 그러나 맛을 이야기할 때 매운맛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5+1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감칠맛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미를 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음식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품 과학자 수준은 아니어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오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과학 기반에 의거한 최소한의 이론은 장착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감칠맛은 외식업에서 수많은 셰프들이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게 천연 재료로 내가 좋은 기술로 잘 이제 끌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만 의존하면 답이 없죠. 원가 구조가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칠맛 소재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감칠맛 소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칠맛에 대한 과학 기반의 이론이 없으면 30년을 장사를 해도 어떤 종류의 미원 다시다가 내 음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때려주기도 몰라요. 내가 쓰는 거 말고. 쓰는 것도 과학 이론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임이 쓰던 사람들은 죽으라고 아임만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감칠맛 미원이 훨씬 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신예찬보다는 바이오엑산 2.5가 훨씬 좋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만 쓰는 거예요. 걔만 썼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감칠맛 표현에 있어서는 내가 과학 기반의 지식이 없다면 내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좋은 맛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 게, 감칠맛 소재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도 뭐 미원 쓰는 거를 무슨 죄 짓는 거로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감칠맛 소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조미료들은요, 이제 설탕하고 소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똑같은 수준의 가공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뭐 어떤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면 설탕에도 똑같은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X자 쳐져 있는 저 혀는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든 분들이 학교에서 저렇게 배웠습니다. 여기도 몇 명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이 오른쪽 방법으로 제대로 배웠죠. 네. 원래 그 사람의 그 혀는 전 부위에서 오미를 다 느낍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쪽 혀 끝은 좀 더 덜 느끼고 혀 안쪽이 좀 더 많이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혀 맨 끝은 앞쪽은 쓴맛을 되게 감지를 제대로 못하는 반면 혀 안쪽으로 갈수록 쓴맛을 되게 감지를 잘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조리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5가지 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체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칠맛을 집중적으로 파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좀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미각 수용체인 5개의 맛과 온도 수용체인 매운맛을 합쳐서 우리가 5+1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혀에는 미각 수용체의 개수는 총 30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맛, 짠맛, 신맛이 1개씩이고, 그 다음에 감칠맛이 2개가 있고,
쓴맛은 무려 25개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쓴맛이 많지? 이것은 아마 과학이라는 건 사실 생긴 지가 200~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 훨씬 더 오랫동안 인간은 살아왔고 비과학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이제 경험적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쓴맛 이꼬로 독이고 독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나 감각이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의 맛 중에서 쓴맛이 요리에서 회피되는 안 좋은 맛인 건 맞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요리의 어떤 감각도 못해내는 강력한 또 역할도 또 쓴맛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짠맛을 보자면 짠맛은 이제 소금의 맛인데 소금은 이제 미네랄의 맛이죠. 이제 포유류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염화나트륨 미네랄을 체내에서 생성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밖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소금은 절대적으로 꼭 이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되는 미네랄이었습니다.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네. 지금이야 뭐 소금이 흔하게 있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곧 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소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솔트라고 그러죠. 군인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군인. 솔저잖아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솔저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소금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어원을 했습니다. 예. 옛날에 로마 시대 땐 그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정도로 인류와 아주 밀접하게 중요한 물질로 쭉 와 있고 오늘날 현대에서 요리의 관점에서도 아주 훌륭한 셰프나 마스터들이 정말 장사를 오래 하신 욕쟁이 할머니, 선수 할머니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간만 맞으면 돼. 간도 안 맞는데 뭘 요리한다고 까불어.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가장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이죠. 염도를 어떻게 내 요리의 염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부여하느냐는 그 식당의 정말 로얄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도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이죠. 중독의 맛이라고 썼는데, 이 맛에 대한 은유는 이제 최고의 식품과학자이신 이제 최남원 선생님의 은유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맛 중에 단맛만 인간이 멈추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자제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끝없이 단맛을 먹어 치울 수 있잖아요. 부모가 막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동작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에너지원을 멈추지 않고 구해야 하니까요. 옛날에는 삼시세끼를 먹었겠습니까? 그냥 뭔가 먹거리가 있으면 배가 찢어져도 그걸 다 먹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에너지를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단맛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독성을 악용해서 자꾸 이제 자제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들을 자꾸 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식품 공장 외식인도 있습니다. 그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한식도 상당히 많이 당도가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후적인 면도 크게 작용합니다. 기후가 따뜻할수록 더 단맛을 많이 먹는 문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또 별개로 한국의 플레이어들이 외식 플레이어, 식품 플레이어들이 단맛에 대해서 보험성으로 이거보다 더 달게 안 하면 경쟁자한테 우리 밀려. 됐어 좀 더 넣어.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은 이제 유기산의 맛이죠. 그리고 신맛은 이제 가장 다루기가 까다로운 맛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신맛을 구성하는 수소 이온이 가장 작은 입자가 작을수록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신맛 소재를 이용해서 음식을 표현할 때 되게 어려워하고 까다롭죠. 그렇지만 잘 표현한다면 신맛이 제대로 부여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의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레이드의 차이는 딱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칠맛은 사실 생명의 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칠맛의 원천이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까지만 분해되면 인간의 혀가 못 느껴요. 아직까지는 입자가 커서 얘가 유리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야 우리가 인간이 감칠맛을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은 생존을 하려면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힘을 제대로 쓰려면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단백질을 몸에서 잘 섭취했다고 느끼는 신호가 그 감칠맛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혀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런 맛들은 뇌로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결국엔 우리 생체 신호의 모든 게 뇌로 가기 위해서는 다 이 전기 신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칠맛이다, 이게 짠맛이다, 쓴맛이다는 이 전기 파장으로 구분해서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칠맛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현대 외식에서 이 감칠맛을 표현하려고 셰프들이 많이 노력하는 건 결국에 인간의 뇌가 잘 먹었다고 느끼는 마음을 감칠맛이 제대로 부여된 것만큼 더 잘 느끼게 뇌에서 인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칠맛은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요리마다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감칠맛을 뽑아내는 게 고객에게 다시 찾고 싶어하는 식당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칠맛을 이 오미 중에서도 제대로 정말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칠맛을 특히 이렇게 조미료나 소재로 표현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잘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쓴맛인데 쓴맛은 안 좋고 뭐 나쁘고 혹은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 그렇지만 가장 이제 기억될 수 있는 맛이죠.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식당 또 가고 싶어. 그 맛이 자꾸 생각나. 이거는 거의 그 맛의 맛 중에 그 식당의 맛 중에 그 쓴맛에 기인하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쓴맛은 특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백질이 이제 그 분해돼서 나오는 마이야르반이라든가 당이 분해돼서 나오는 카라멜라이징이라든가 이 열광하잖아요. 마이야르와 카라멜라이징이 다 들어가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막 숯불에 막 잘 맛있게 양념된 돼지갈비 이런 거를 지방이 살짝 껴있는 돼지갈비 한쪽 부위를 정말 잘 구워갖고 딱 한 입 먹어보시면 뭐 환장하잖아요. 맛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여러 맛들이 있겠지만 그 마이야르와 카라멜라이징이 정말 잘 만난 그런 맛을 대표하는 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요 보면 이제 주식의 맛과 간식의 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아시아권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요. 서양에서까지 이게 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의 맛을 구성하는 맛은 대부분 짠맛과 감칠맛에 거기에 향이 결합된 거다. 그리고 이제 간식의 맛을 이제 은유하는 건 주로 단맛과 신맛과 향이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예를 들어 봅시다. 된장찌개에는 정말 높은 염도의 어떤 그 소금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된장이 뭡니까? 콩 아닙니까? 콩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좋은 그루탐산 감칠맛이 된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된장과 그 다음에 또 같이 들어가는 채소의 그 향미가 또 부여가 돼서 맛있는 이제 밥과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은 찌개 한 그릇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인지되는 어떤 그 이제 오미 중에서 또 이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단맛 신맛은 뭐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혹은 탕후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감칠맛과 이제 사미의 상관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감칠맛과 단맛, 신맛, 쓴맛이 만나면 이 전체적인 맛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감칠맛과 짠맛이 만나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이 맛들이 이제 감칠맛의 강도에 따라 어떻게 그래프가 바뀌는지를 보면 특히 이제 쓴맛이 감칠맛 강도가 높아지면 쓴맛이 확 줄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요리가 좀 쓴 게 있는데 이 쓴맛에 안 좋은 면은 좀 확 다른 맛은 안 바꾸면서 확 죽이고 싶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감칠맛 소재죠. 백색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 요리에만큼은 진짜 그루탐산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요리가 있어요. 한식에서. 그게 뭐냐면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를 아무리 맛있게 잘 끓여도 정말 제일 그 싼 업소용 미원 한 꼬집을 넣은 찌개와 넣지 않은 찌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그 쓴맛 마스킹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칠맛에 대해서 쭉 먼저 우리가 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 이 감칠맛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고 오늘 다 끝을 내고 완전히 100% 이해를 하시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칠맛은 이제 그 원래 옛날부터 이제 감칠맛이란 단어와 그 어떤 그 키워드를 각 나라별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이라는 말이 있기 이전에 전라도 이제 방언으로 뭐 배지근하다라는 용어도 있었고 뭐 여러 용어가 있었지만 감칠맛 이런 개념은 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역마다 감칠맛이 을 구하는 소재들은 옛날부터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혀의 수용체로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일본인인 이제 이케다 기쿠나에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감칠맛 소재를 발견했고 이 감칠맛 소재인 백색 조미료 일본 말로 이제 그 아지노모토죠. 이 아지노모토를 제대로 이렇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회사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식품회사. 그 회사를 이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분이 계셔서 그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이 감칠맛 소재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루탐산을 이분이 발견하셨고 이분의 제자들이 이노신산, 구안일산 같은 핵산도 다 이 연구팀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만든 게 아니라 찾아낸 거죠. 인간이 감칠맛을 느끼는 소재들은 되게 많지만 우리는 식품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몰라도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이제 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중에서 이 감칠맛을 느끼는 아미노산이 그루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루탐산은 L그루탐산 나트륨, MSG, 미원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같은 물질이에요. 그루탐산이 나옵니다. 단백질이 다 분해되면 이제 그루탐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같은 데에서 시원한 감칠맛을 주는 아스파트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아미노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감칠맛 용어는 그루탐산, 아스파트산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포 핵에서 분해돼서 나오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것을 핵산이라고 그러는데요. 핵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노신산과 구안일산.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 중에 감칠맛을 느끼는 종류는 그루탐산이 있다. 아스파산도 있지만 사실 얘는 몰라도 돼요. 그루탐산이 있다. 그리고 또 감칠맛 어떤 구성 물질 중에 핵산이라고 있는데 핵산에는 이노신산과 구안일산이 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대표하는 그루탐산과 그 다음에 핵산을 대표하는 이노신산, 구안일산. 그러면 이제 물질로 아는 건 세 개죠. 그루탐산, 이노신산, 구안일산.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외우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아서 저거 안 까먹을게. 이런 마음을 갖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SG는 모노 소듐 그루티메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루티메이트. 예, 감칠맛의 주요 성분인 그루탐산이죠. 예. 그리고 소듐. 소듐이 결합해서 이제 나트륨이 결합을 하죠. 나트륨이 결합을 해서 그루탐산 나트륨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루탐산 나트륨, 그 다음에 이노신산 나트륨, 구안일산 나트륨 이렇게 우리가 소재로서 만나는 거는 다 나트륨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루탐산은 원래 불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녹으려면 나트륨을 붙여서 용해도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나트륨을 붙이는 겁니다. 나트륨이 안 붙이면 이런 소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그루탐산은 원래부터 천연에 존재해 왔습니다. 많이 뒷장에 또 나오겠지만 이케다 박사가 처음 그 감칠맛 물질을 찾아낸 것도 다시마에서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마 미역에 많이 들어있고 서양에서는 이제 치즈 계열에서 그루탐산을 많이 구하죠. 그 중에서도
파마산 치즈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이탈리아 말로 페르미지아노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3종 셀테크 같은 거 정말 뭐 미국산 코스코에 사는 이런 파마산 이미테이션은 별로 없고 진짜 긁어서 먹는 오리지널 페르미지아노 있잖아요. 거기에 감칠맛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칠맛은 모든 이제 동식물 단백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 쪼개지면 결국엔 다 이 그루타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약간씩 말이 다른데 그냥 이노신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노신산은 가스오부시에 되게 많고 멸치에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에 조금씩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핵산 중에서 이노신산과 구안일산이 있는데 이 구안일산은 사실 자연계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금 이제 그나마 좀 제일 많이 구할 수 있는 데가 그냥 표고 말고 건조 표고버섯에만 이 구안일산이 있어요. 사실 인류는 되게 여러 가지 소재에서 그루탐산을 구해왔습니다. 콩, 생선, 우유, 이제 고기 이런 데서 이제 감칠맛 소재들을 구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인의 식단은 되게 좋은 감칠맛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한식 이제 식당을 하려면 기본 육수 다 내고 쓰잖아요. 그죠? 기본 육수를 다 내야 하는데 그 기본 육수가 얼마나 감칠맛 밸런스가 좋은 방식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과학은 몰랐지만 정말 이제 오래된 경험들을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내신 거죠. 자 이제 다시마를 우립니다. 우리가 채소육수 내서 다시마 안 우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시마를 우리는 건 다시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루탐산 감칠맛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멸치도 기본으로 꼭 들어갑니다. 멸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재료 중에 가스오부시를 뛰어넘는 가장 많은 이노신산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산 중에 이노신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말린 표고버섯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루탐산과 이 핵산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게 요리하는 이모님이 끓이는 정말 잘 달인 한식 채소 육수가 있는 식당은 그 집에 된장찌개도 김치찌개도 콩나물국도 다 맛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완벽한 감칠맛 조합을 그분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이런 감칠맛 조합을 이렇게 직접 끓이지 않고 조미료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식당에서 조미료만 넣어서 감칠맛을 구하지 않고 이런 천연 재료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조미료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감칠맛 소재들은 말 그대로 감칠맛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맛으로만 먹습니까? 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생존의 관점에서 맛으로 먹어야죠. 무조건. 근데 미식의 관점, 어떤 그 음식의 어떤 커머셜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향이 훨씬 중요해요. 식재료에는 향이 있는데 이 감칠맛 소재는 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상호 보완적으로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만 잘 알면 내가 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세요. 네. 열심히 고생하면서 끓이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감칠맛 성분의 종류, 아미노산, 핵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유기산, 이 세 가지의 감칠맛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계를 대표하는 게 그루탐산. 네. 뒤에 나트륨이 붙던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루탐산. 네. 그리고 아스파트산. 네. 그런데 그루탐산 조미료는 여러분들이 구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스파트산 조미료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있으나 이 외식에서 쓰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핵산계 물질로서 이노신산과 구안일산. 네. 이노신산과 구안일산. 네. 재밌는 건 아미노산 계열의 감칠맛 소재인 그루탐산인 아스파트산은 얘가 단독으로 써도 감칠맛을 잘 표현합니다. 플랫하지만. 근데 이 핵산 감칠맛은 얘만 단독으로 그루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얘만 단독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야? 이게 감칠맛이라고?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칠맛이 별로 없어요. 핵산계 감칠맛, 이노신산, 구안일산의 진정한 힘은 그루탐산과 반드시 조합을 할 때만 그 가치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기산계에서는 이제 호박산, 숙신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박산이 이제 감칠맛을 부여하는데 이 호박산의 감칠맛은 우리가 페류 같은 조개류, 홍합 이런 데서 얻어지는 시원한 감칠맛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개 맛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칠맛을 이제 호박산에서 또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저기 뭐 중화미원, 중참미 이런 미원에 그다음에 혼다시 이런 거에 호박산 나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물 요리에 좀 더 시원한 감칠맛을 부여하기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자연 재료에 어떤 감칠맛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마에 정말 많죠. 그러고 보면 전 세계에서 다시마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1, 2등을 거의 한국과 일본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정말 감칠맛을 많이 즐기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파마산 치즈로도 구하지만 이제 톰과 제리에 등장하는 이 빵꾸난 저 치즈 있잖아요. 그걸 에멘탈 치즈라고 하는데 에멘탈 치즈도 감칠맛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데 서양에서는 이런 걸로 이제 감칠맛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육류에는 감칠맛 그루탐산이 별로 없어요. 뭐 이노신산도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많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루탐산보다 이노신산이 육류에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닭고기랑 돼지고기에 소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 소고기를 아무리 예를 들어서 소고기 중에 국물이 잘 우러나는 부위가 뭡니까? 양지사태잖아요. 양지사태 말고는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국물이 충분히 안 우러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개를 엄청나게 오래 끓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노신산 감칠맛이 계속 분해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랑 닭은 달라요. 돼지랑 닭은 그 원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쭉 계속 조사버리면 거기서 꽤 많은 이노신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구안일산은 이제 건표고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식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루탐산과 핵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물질이 있고 또 어느 한쪽만 들어가 있는 쪽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해조류 중에 김이 있잖아요. 김 한번 보세요. 김 재밌잖아요. 김에는 정말 그 충분한 그 그루탐산과 그다음에 작지만 약간이라도 이제 두 가지의 핵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IMP는 이노신산, GMP는 구안일산이에요. 예.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등장하지만 다르게 등장하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이야기 넘어갑시다. 왜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부산에서도 아마 그런 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맹물에 정말 김만 넣고 소금간만 해서 딱 김국을 주잖아요. 근데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왜 이렇게 감칠맛 입에 쫙 붙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잘 몰랐을 때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게 김이 이렇게 감칠맛이 그루탐산과 핵산이 두루 다 들어있는 거여서 이렇게 감칠맛이 좋았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우리 여성들 좋아하는 새우에도 그루탐산은 되게 적지만 이노신산과 구안일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그루탐산과 핵산은 이제 특히 핵산은 그루탐산과 만났을 때 훨씬 더 감칠맛이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루탐산과 이노신산이 만나면 17배, 그루탐산과 구안일산이 만나면 최대 30배까지 감칠맛이 커집니다. 바꿔 말해서 그루탐산 100%짜리 조미료가 뭐가 있습니까? 억소용 미원, 그 다음에 아이미 뭐 이런 게 그루탐산 100%인데 걔를 내가 10g씩 넣는 어떤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핵산을 좀 같이 쓰고 싶으면 핵산은 구안일산과 이노신산을 따로따로 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걸 같이 합쳐진 걸 우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핵산 아이즈라고. 어쨌든 이거를 핵산 아이즈를 만약에 이제 그루탐산과 5대5로 만약에 내가 넣는다면 이론상으로 18배의 감칠맛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g을 넣었던 요리에 저 감칠맛이 지금보다 18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반반 섞어서 넣으면 10g이 아니라 0. 몇 g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도 느껴지는 감칠맛은 플랫한 그루탐산 감칠맛과는 다르게 훨씬 스펙트럼 넓은 감칠맛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감칠맛 전기자극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루탐산 전기자극과 뇌에 전달하는 감칠맛을 한 입 뭘 먹었어요. 그럼 뇌에서 이거 감칠맛이 좋은데 느꼈어요. 근데 내가 그루탐산 감칠맛과 핵산 감칠맛을 다르게 인지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핵산계 감칠맛 조미료가 널리 사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쓰지만. 그래서 핵산계 감칠맛을 제대로 쓴 요리를 딱 만나면 우리는 똑같은 감칠맛인데
미연만 들어간 거랑은 다르게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좋게 느껴지고 더 근사하게 느껴져요. 그게 일식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가면 음식을 드시면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왠지 뭔가 좀 더 맛있는 느낌? 일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요리 실력이 훨씬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을 다들 받을 거예요. 특히 감칠맛이라는 게. 그 이유는 핵산계 조미료를 훨씬 그 사람들이 잘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 잘 쓸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세요. 글씨로만 이해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시각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그루탐산의 전기 자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핵산 중에서 이노신산의 그래프, 핵산 중에서 구안일산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세 가지를 5대5대5로 섞었다고 봅시다. 똑같은 양을.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루탐산과 핵산 중에서 이노신산을 섞으면 이런 파장이 나옵니다. 이 두 개 섞어봤자, 세 개 섞어봤자 이런 파장인데 어떻게 더 많은 파장이 나오지? 감칠맛이 7배 정도. 그리고 그루탐산과 구안일산을 섞었더니 또 이런 파장이 나옵니다. 30배가 커집니다. 감칠맛이. 뭐야? 그런데 이노신산과 구안일산, 핵산끼리만 섞으면 오히려 더 주는 느낌이 드네? 별게 없네.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그루탐산 5대 핵산 ID를 합친 거를 5를 넣으면 실제로 이런 파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식에선 요 정도를 쓰는 겁니다. 약간의 뭐 이 정도도 안 되는 것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칠맛의 자극 그래프가 파장의 스펙트럼이 되게 플랫하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감칠맛을 요리에 표현한다면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의 새롭고 좋은 감칠맛을 내가 음식에 선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건 천연 재료로 할 수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요 한 꼬집 넣는 거에 100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재료비와 인건비와 시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 잘 이해가 안 간다. 한번 어떤 지점을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창피하지 말고 손 드세요. 저 이 수업 인비에서 또 내년에 합니다. 1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안 물어보면. 네. 자, 말씀하세요. 네, 용기 있는 자, 네,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왼쪽에 글루탐산이랑 핵산 IG 들어간 그래프랑 오른쪽에 글루탐산, 핵산 IG 들어간 그래프랑 이게 지금 그래프 차이가 있는 게 그 비율의 차이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로는 없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제가 각각의 파장을 단순 조합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5대 2.5대 2.5를 섞어서 나오면 이 결과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더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그루탐산과 핵산이 만나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폭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가 돕기 위해서 이걸 왼쪽 걸 그려놓은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진짜 또 질문, 하십시오. 아니 저기 글루탐산이랑 구안일산을 섞었을 때 30배가 난다 했는데 저희 이렇게 보면은 다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도 글루탐산에 들어가고 또 구안일산 쪽에도 또 들어가고. 근데 그 선생님 보시기에 뭐 특정하게 뭐 버섯이라든지 뭐 하고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일단 이 30배 증폭하는 이 조미료 한 꼬집은 예를 들어서 구안일산 한 꼬집은 표고버섯 100개, 200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천연 재료에서만 감칠맛을 구하려면 정말 많은 양을 때려 넣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 한 숟갈을 구하기 위해선 다시마 100kg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사실만 100kg를 어떻게 우려요 식당에서. 1kg만 우려도 이따만한 게 막 두통이 필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연 재료에서 그러나 천연 재료에서 기본적인 감칠맛들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재를 써야 이 뭐랄까 이제 천연 재료에 있는 향과 또 약간의 감칠맛이 만나서 내가 이제 투입량을 좀 더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감칠맛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응용표는 뒷장에서 또 나오니까 일단 그루탐산이라는 거 내가 알았어.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아미노산에서 분해돼서 나오는 감칠맛이 그루탐산이지. 알았어. 핵에서 분해서 나오는 게 핵산인데 핵산에선 이노신산이라는 애와 구안일산이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뭐 조개맛 나는 호박산이라는 유기산도 있대.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나요? 네. 지금 다시 이해 안 되는 분 손 드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손 드세요. 진짜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루탐산과 핵산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루탐산 전기자극과 핵산의 전기자극은 서로 다른 전기자극입니다.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무조건 반드시 섞어서 무조건 모든 요리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연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과 향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사실 식재료를 맛있게 즐기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안일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요리에 구안일산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주 조금씩 아주 약간씩 0.몇% 단위로 0.0몇 단위로 조금씩 넣어서 이제 음식의 본질의 맛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예전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의 기분 좋은 감칠맛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 소재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탐산은 상대적으로 핵산보다 더 많은 양을 넣어야지 되지만 핵산은 정말 최소량을 넣어야지 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백색 조미료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사서 쓰잖아요. 업소용 미원이 있고 대상 거만 예를 들면 아미노산 미원이 있고 감칠맛 미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CJ 거 같은 경우 뭐 아이비가 있고 한신연찬이 있고 바이오핵산 2.5가 있고 막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야 싸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제품들은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90 몇 프로대의 그루탐산에 핵산이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산이 0.5가 들어가 있는 건 아미노산 미원인 거고 2.7%가 들어가 있는 건 그 감칠맛 미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제품 표기 사항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센 조미료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꽂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핵산은 되게 적게 들어간다. 되게 세다. 글루탐산이 베이스 깔린데 핵산이 들어가는 건 정말 작게 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문장 일식의 감칠맛은 핵산의 맛? 이 말을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핵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핵산계 조미료는 감칠맛 미원입니다. 걔가 2.7%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갈게요. 하얀색 가루 조미료를 백색 조미료라고 합니다. 이 백색 조미료는 그 자체를 요리에도 쓰지만 얘는 약간 베이스 성격도 있죠. 모든 복합 조미료에 백색 조미료 무조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 백색 조미료 중에서 이제 그루탐산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게 있어요. 퍼센트는 다르지만. 그래서 핵산만 들어가 있는 핵산 IG 조미료는 핵산 조미료라고 부르죠. 그런데 핵산이 그루탐산 베이스에서 조금씩만 들어가는 조미료, 이게 대부분의 식용의 조미료인데 이거는 핵산계 조미료라고 불러야 됩니다. 핵산 조미료는 핵산 그 자체예요. 핵산 IG 그 자체예요. 근데 핵산계 조미료는 핵산이 조금 들어간 조미료. 그 용어를 배경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국의 핵산계 조미료 중에 핵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1등은 감칠맛 미원 2.7%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CJ 바이오핵산 2.5, 걔가 2.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핵산계 조미료가 평균이 8%입니다. 핵산이 8%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10배보다 더 핵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조미료 코너에 마트에 쫙 진열이 돼 있으면 그루탐산만 들어있는 미원과 핵산이 조금씩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원의 매출 비율이 그루탐산만 들어있는 매출이 70%가 넘고 핵산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좀 비싼 조미료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미료 매출 시장을 보게 되면 그루탐산만 100% 있는 조미료가 있고 핵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조미료가 일본에도 1%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짜리가 99% 사용이 됩니다. 그 8%짜리랑 1%짜리랑 매출이 5대5입니다. 5대5, 4대6 이 정도로 8%가 들어간 핵산계 조미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요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본 요리에 핵산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먹어봐도 이노신산, 구안일산의 역할이 그루탄산보다 훨씬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루탐산, 아미노산을 대표하는 종류인 이제 그루탐산, 그 다음에 이제 핵산에는 이노신산과 구안일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제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그루탐산만 들어가 있는 조미료, IB가 아니라 미풍이네요. 예. 대상 업소용 미원과 백설 미풍, 얘네들은 그루탐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핵산인도 없어요. 그리고 핵산만 들어가 있는 조미료가 여기 백설에서 나오는 핵산 IG라는 제품인데 얘는 이제 핵산의 정식 명칭인 5리보누클레오티드 나트륨이라고 개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냥 네이버에서 핵산 IG 검색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핵산, 구안일산 50%, 이노신산 50%만 딱 들어있어요. 그루탐산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1kg짜리 봉지로 일반 외식인들이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지가 이게 2, 3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CJ가 개발한 것도 한 10년이 안 돼요. 원래는 다 일제 수입해다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CJ가 전 세계 핵산 조미료 시장 1등을 하죠.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조미료는 이 핵산 IG 자체를 알고 있는 외식인이 전체의 10%도 안 될 거예요. 5%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 이후로 저는 전국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외식입니다. 이제 얘네들은 단독 핵산, 얘네들은 단독 그루탐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이상한 이름들, 뭐 이름도 막 가지가지야. 이런 애들은 왕창 그루탐산에 조금 핵산이 몇 프로가 들어있느냐에 대한 애들이에요. 이 애들은 뒷장에서 브랜드별로 제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이 이론을 오늘 확실히 머릿속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제품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지, 단독으로 있는지, 이렇게 섞인 애들이 있는지, 이 정도를 이 페이지에서는 확실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칠맛 조미료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페이지 같은 거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아지노모토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MSG 만드는 제조 방법입니다. 이 똑같은 방법으로 MSG도 만들고 백설탕도 만들고 이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정제 소금도 만듭니다. 그래서 미원, 설탕, 소금은 같은 비슷한 레벨의 화학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첨가물을 넣고 이런 거 1도 없어요. 설탕은 어느 식물에서 설탕을 우리가 구하죠? 사탕수수, 그죠? 미원은요? 똑같은 애예요. 계속 사탕수수 구하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첫째는 효자고 둘째는 부르자치고 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완전 비과학이에요. 자신 있게 필요한 조미료를 팍팍 쓰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잘 쓰면 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단맛, 이제 쓴맛, 신맛, 이제 단, 쓴, 신, 짠맛 요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잠깐만 2시 반부터 시작했죠? 네.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10분 휴식하고 3시 35분에 다시 시작.